강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목으로 소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독서천재 정토입니다.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 블로그 변천사,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1번,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천재 정토입니다. 2번,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화면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안 보이세요? 화면 공유를 눌러서 지금 그 목차 지금 그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 현재 폴더만 보이고 있어요. PDF를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는데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고 PDF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 중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PDF 파일을 네, 클릭을 하셔야 돼요. 눌렀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신 다음에 화면 공유를 누르면 그 노트북 그 PC에 PDF 파일이 쭉 열린 게 보이잖아요. 그걸 누르시면 돼요. 세로 공유를 눌러서 화면을 클릭해서 파일을 열었거든요. 예. 화면이 열린 상태입니다, 지금. 안 보이세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화면 공유를 누른 다음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멀티큐브처럼 여러 가지 화면이 보이면 거기서 그 PDF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로 공유를 누른 다음에 파일이 나왔거든요. 세로 공유 누르면 되는 거죠. 선생님? 네, 화면 공유 누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PDF 지금 여신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선생님 먼저 PDF를 먼저 컴퓨터에 실행을 먼저 시켜보세요. 제 건 열렸습니다. PDF 열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유를 눌러보세요. 세로 공유. 공유 다시 시작. 예,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실행되어 있는 PDF 파일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이세요, 혹시? 네, 아직 안 보이죠. 혹시 제가 강의할 때 보면 그 PDF 이런 것들 다 미리 그 화면에 깔아놓고 해야지 않으면 안 돼요. 줌에서. 보이네요, 이제. 이건가요? 네, 보이네. 미리 이제 깔아놓으시면. 보여요. 아, 보이시나요? 네. 전체 화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법. 네, 목차. 1번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천재 정투입니다. 2번 네이버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 3번 제 블로그의 변천사. 4번 블로그 글쓰기. 네, 5번의 인플루언서의 세계. 6번 그래서 언제 할 건데요. 그래서 Q&A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천재 정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로그에서는 독서천재의 삶은 책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도서 전문 인플루언서로 현재 10위더라고요. 원래 최고는 7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권 읽고 기록하기라 되어 있는데 2014년서부터 한 3년 동안 1000권 읽기를 했었고요. 잠시 좀 주춤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7년 동안 1700권이었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그 책다른 제 블로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브런치도 진행을 하고 현재는 중단했었고요. 우리 선생님 덕분에 유튜브 채널 독서천재 TV 운영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책은 한 3권 정도 되는데 그 버킷리스트라고 공저를 먼저 진행했었고요. 제 개인 단독 저서로는 제가 유통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파는 남자라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제 블로그 핸드폰으로 봤을 때 내용입니다. 현재 한 58만 명 정도 들어와서 봤었고요. 서로 이웃은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번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건 제가 좀 정리가 덜 돼 있긴 한데 제 방에 있는 책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배 정도 더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책을 원래 좋아했는데 보통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았더라고요. 보통 영화 같은 걸 읽으면 보면 어떤 장면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아 내가 그 책은 읽었어. 근데 지나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거나 읽은 기억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볼까 하다가 마침 2014년도에 제가 지방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기회를 좀 살려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블로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게 첫 3년의 그 1000권 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000권을 읽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기록을 할 수 있었었죠. 그 여태까지 제 블로그에 있는 그 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책 속의 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집중동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독서법, 마음, 심리, 철학, 자기계발, 뭐 자서전, 뭐 성장 우화나 나이대, 인간관계, 뭐 가족, 부, 영업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분류가 필요했었고 제 나름대로 1000권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에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건 오른쪽 아래로 별도로 또 표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영업을 잘할까 뭐 이런 생각에 막연하게나마 영업 관련된 책을 처음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이면서 한 100권 정도 읽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영업 관련 책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강한 충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책 제목 앞에 그 정태유 추천도서라고 쓰고 있는데 그 블로그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쓰면 안 됩니다. 책의 제목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부러 기록을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서비스를 파는 남자라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 비법이다, 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책을 한 권 낼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의 변천사입니다. 2014년도인데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읽고 블로그에 글을 남긴 책입니다. 김상훈 작가님의 와칭이라는 책인데요. 나름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밑줄 그은 게 아래쪽에 보시면 딱 두 줄입니다. 뭐 49페이지, 109페이지.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고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한 1박 2일 걸렸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보신 게 그나마 나름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를 쓴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니까 앞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1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버전 1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블로그를 읽고 글을 남긴 책.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시작을 했구나. 이틀에 걸려서 작성한 책입니다. 그 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버전인데 글씨가 좀 작기는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글이 내용이 좀 많아졌고 사진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밑줄 그은 책도 밑줄 그은 부분도 한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제 나름대로 보면 이게 한 두 번째 버전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책의 제목은 여기는 정태우 추천도서라고 돼 있네요. 이게 세 번째 버전입니다. 확연하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아까 1번과 2번과 다르게. 이제 최근 애들은 이제 세 번째 버전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그 정말로 블로그답게 그 독자를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무조건 제 나름의 일기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들줄 날 줄 뭐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 쓴 글이었다고 본다면은 이 세 번째서부터는 이렇게 나름의 세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면은 그 핸드폰으로 보기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은 표시까지 하고요. 별색으로. 그래서 읽기 좋게 그림 하나 세 줄, 그림 하나 세 줄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가 좀 변천해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내려가게 되면 무슨 시점이 있고요.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블로그 글쓰기 부분입니다. 그 블로그 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난주 버전으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블로그 개수가 1,700만 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 블로그 점유율을 보시면은 네이버가 73%입니다. 들어봤던 것 같은 다음 블로그나 티스토리 뭐 12%,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냐인지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 점유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 기타를 빼고 나서 보면은 여행 숙박이 13%, 뭐 패션 우루가 8%, 레시피 맛집 8%, 뭐 일상생활이 6.8%. 이런 부분이 곧 그 네이버에서도 말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 내가 어떤 데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가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그 52,000등 정도 됩니다. 그 1%로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로는 한 0.3%에 해당되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최고 랭킹이 48,000등 밖에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꾸준히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5월달 기준으로 약 일평균 1,500명 정도 좀 안 되게 방문을 하고 있고요. 뭐 키워드로는 약 100개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입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지 될 것인가. 막연하게 그냥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면서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나와 있는 주제는 문화예술, 문화예술에는 책, 영화, 음악, 공연 전시 문화, 미술, 드라마, 만화, 애니, 뭐 게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행 레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맛집과 식도락. 여기는 약간 여러 가지가 좀 나눠져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요리 부분하고 맛집을 찾아가는 것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찍으시는 분들, 창작하는 부분, 수집하는 내용도 있고요. IT 쪽은 프로그램 쪽, 스포츠, 자동차, 뭐 철도 항공도 따로 있습니다. 그 음향과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학술 시사, 경제교육 부분이 있고요. 경제 부분도 상당히 그 집중도 높게 아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습니다. 일상 육아가 이게 주부님들이 좀 많이 하시긴 쉬운데 애완동물하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리, 인테리어, DIY, 뷰티까지 이런 부분은 주제를 어떤 거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3개까지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비중을 1번, 2번, 3번으로 잘 생각하셔서 주제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책이죠. 독서 분야고요. 자, 두 번째는 블로그 닉네임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독서천재의 삶은 책이라는 블로그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은 독서천재 정태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는 게 좋습니다. 4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 이름이 들어갔던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알기 쉬워야 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거 영어 닉네임으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쓴다거나 특히 영어 같은 거는 알파벳이 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검색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글로 쓰되 그 부르기 좋은 이름, 알기 좋은 이름을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 너무 흔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닉네임이 곧 주제를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파워블로거 6분을 제가 검색해가지고 좀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은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 어쿠스틱. 딱 들으면 그래도 아, 음악이겠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등산, 낚시, 레저를 하시는 이분의 블로그 닉네임은 들꽃향기입니다. 여행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다음에 게임을 하시는 분의 그 닉네임은 게임사랑. 와인, 술을 하시는 분은 와인 마시는 아톰. 그다음에 아까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철도, 항공, 교통, 기차를 즐기자. 이분의 닉네임은 스팀 로코입니다. 스팀이란 증기기관차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웹툰, 페인팅,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인데 딸 바보가 그렸어.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그 잘 어울리는 6분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는 긍정적이면서 최고를 지향할수록 좋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슨 바보니, 뭐 이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돼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약간 비하하거나 뭐 이렇게 농담이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 걸 닉네임으로 쓰신 분들도 많거든요. 뭐 부르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듣는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로그 닉네임은 반드시 좀 신경 써서 그게 좀 적어주고 바꾸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한 2번 정도 바꿨어요. 자, 다음은 글자 수, 그림 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포스팅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 어떻게 써야 돼요? 몇 줄을 써야 돼요? 뭐 그림이 몇 개여야 돼요?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하나 올리기도 힘들고 떨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책이다 보니까 글이나 그림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여태까지 뭐 검증이라기보다는 가장 선호하는 내용은 1,500자에서 2,000자 사이며 그 다른 데서 복사해온 글이 아니고 내가 쓴 글이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그대로 따온다든가 하는 건 정말로 안 좋은 글이죠. 공유하는 내용 중에서요. 그리고 그림 수는 5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뭐 많으면 10개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내가 찍은 사진이 매일 나오면 좋겠는데 뭐 여행이나 식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이다 보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스캐닝해서 올릴 때는 가능하지만 그림이 없는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무료 그림 그 공유 사이트 픽사베이에서 따와서 그냥 붙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중복돼서 별로 좋지 않아요. 네이버 지수가 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고민해서 올리니 저는 그냥 이걸 씁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다른 분들이 제 글을 읽을 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일 1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씩 올리는 부분, 약간 강제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그 교육하는 그 유료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좋냐 나쁘냐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큼 도전할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한 달 만에 신청해서 그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원래 내용도 많았었지만 최근에 글을 활발하게 쓰고 그 다른 분들과의 댓글이라든가 뭐 좋아요, 공유 이런 활발하게 움직이신 분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조예가 깊고 그쪽에 많은 글을 올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만 해도 인플루언서가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4번 정도 도전했었던 것 같고 그 앞에 썼던 글이 정말로 1,500개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한 번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매일 글을 올리는 거는 했었지만 그 일 방문객 수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의 소통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하게 그 여겨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처음에 받았던 그 작년 초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월 달에 그때부터 한 여름 가을 때까지 안 되다가 10월 달에 이제 진행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죠. 그 전까지 저도 블로그를 조금 한 달에 한 뭐 5개, 뭐 10개 쓰고 포스팅을 좀 덜 쓰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1일 1포 밑에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독서 후기를 남기면서 붉은 볼딕 처리가 돼 있죠. 이게 다 까만색으로 해서 하루도 안 빼고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제가 이 PPT를 작성했었는데 31일까지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2014년도에 제가 처음에 그 1000권 읽기를 도전했을 때는 예약해가지고 글을 올려놓은 예약 발행 같은 거를 생각도 못했고 뭐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5권 정도 읽고서도 한꺼번에 올린 날도 있고요. 한 열흘 동안 뭐 회사 일도 바쁘고 뭐 음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들쑥날쑥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6월 3일이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세계라고 해서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행 관련돼 있는 그 인플루언서부터 쭉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행 관련된 주제에서 1등입니다. 1등 블로거, 1등 인플루언서, 여행 전문 블로거라서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은 팬이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키워드 도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쓴 책 그 글에 대한 내용이 그 키워드로 해서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1, 2, 3, 4, 5등까지 지금 보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팬 수가 16,000명, 12,000명, 13,000명, 12,000명, 13,000명 이렇게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그 꼴등이죠. 인플루언서인데 현재 여행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2244등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제 막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팬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플루언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부분인데요. 한 3번 정도, 한 3-4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이후에도. 그래서 원래 이게 저도 이게 순위 올라가는 재미에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것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다음은 스타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스타일은 패션과 뷰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선 패션을 보실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유니스란 분이 패션 블로거로서 1등입니다. 1위. 10,000명이네요, 팬명이. 보통 팬이 1등인 경우 10,000명 전후고요. 좀 많은 경우는 그 이상도 좀 있습니다. 여긴 특이한 게 5등까지 봤을 때 팬이 벌써 5,800명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그 하위 쪽이죠. 가장 마지막에 순위가 되어 있는 분이 1,151등입니다. 팬 1명. 그래서 앞서 보신 여행과 스타일만 보더라도 인플루언서의 숫자가 다릅니다. 여행에서는 2,244명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타일에서는 1,151명이고요. 그게 뷰티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푸드 부분입니다. 푸드는 1등이 52,000명이에요. 팬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1등 같은 경우는 꼬마 추출한 분에서부터 52,000명. 5등까지 보면은 레즐리라고 해서 21,000명. 요리답게 여기는 뭐뭐 만드는 법이란 요리 이름 이런 부분이 돼 있죠. 그리고 꼴등 부분은 뭐 꼴등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플루언서 중에 가장 하위 순위가 2,86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5분, 하위 5분. 다음 테크 부분입니다. 뭐 IT, 뭐 컴퓨터 뭐 이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 원동욱이라고 IT 테크 전문 블로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분 같으신 분들이 한 달에 아마 블로그로만 한 1,000만 원 버실 겁니다. 팬이 38,000명. 그다음 5등하고 사이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숫자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오히려 IT 쪽의 테크 분야에는 인플루언서가 되게 인원이 적습니다. 58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내부에서 늘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라이프입니다. 막상 라이프 그러면 좀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한데요. 리빙, 육아, 생활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리빙이라는 부분은 그냥 내 삶의 전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 생활건강까지. 여기서 좀 육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총 1,221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그래서 1등은 뭐 마더꽉, 육아 전문 블로거, 팬이 11,000명. 5등은 9,000명.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위 1,200등 이하로도 170명에서 0명까지 1,221등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예 활동 관련된 내용이죠. 대중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영화 관련 전문 블로거는 1등이 팬이 11,000명. 네, 마찬가지로 뭐 하위 5등까지. 여기 250명밖에 안 돼요. 영화에 대한 그 인플루언서는 네이버에서 현재 250명 이상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컬처 부분입니다. 컬처에는 공연 전시 예술과 도서가 있는데요. 여긴 저도 있습니다. 도서 분야를 보시면은 1등에서부터 10등까지가 표시되어 있고요. 제가 들어와 있어서 10등까지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9등이었거든요. 그래서 팬이 1등이 9,000명 정도. 요거 좀 특이한 게 6등에 계신 분이 팬이 11,000명으로 팬 수는 1등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9등이었고요. 팬이 7,500명. 그리고 하위가 도서 관련 분야는 426명까지 있습니다. 경제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여기도 1등은 팬이 18,000명에서부터 하위는 583등까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플루언서 내용을 인원을 봤는데요.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 분야도 다 보셨을 거고, 인플루언서의 그 각 주제별로 활동하는 팬수라든가 순위, 인원수 이런 걸 보시면은 본인의 그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내가 저기 분야에 도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플루언서 홈 네이버에 쳐보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번을 들어가셔가지고 각각의 주제별로 1등이 어떤 내용으로 그 인플루언서 홈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와 있을 때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 걸로는 독서 천재 정태우라고 화면이 있고요. 이렇게 책이 동그랗게 꽂혀 있는 멋있는 사진. 제 좌우명입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아래쪽에 제 소개 부분이 나와 있죠. 이때 도서 전문 블로거로 자기개발 도서 전문이고 순위는 현재 그 당시에 10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블로그로는 2019년에 됐었고요. 이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면은 모든 걸 한 군데서 다 보여줍니다. 네이버가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문의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주소도 들어있고요. 네이버 메일 주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제가 사는 곳, 그 다음에 이달의 블로그 자랑도 하고. 아까 보이는 보셨던 각각의 인플루언서들 아래쪽에 샵 돼 있는 부분이 키워드 챌린지 부분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에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키워드 챌린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게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은 책들이 총 10권이 여기서 순위대로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뭐 10번까지. 그래서 이 순위들이 각각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컴퓨터는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했을 때만 인플루언서 탭이 별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 책의 제목들이 제가 순위로 금문동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네이버에서 그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계속 글을 쓰고 무한 경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잠시 좀 쉬거나 글을 좀 안 쓰거나 하면 순위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7개월 좀 진행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좀 힘들긴 했었거든요. 네, 그때쯤에 이제 다른 분들도 한 명, 두 명씩 계속 제 앞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7등까지 올라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10등이고 그 3등의 차이도 최근 한 달 동안에 네이버의 키워드에 들어있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 챌린지에 해당되는 책을 읽고 올렸었으면 물론 뭐 요리나 여행이나 이런 데는 다 다르겠죠. 그만큼 키워드 챌린지를 많이 하게끔 하고 했을 경우에 그 순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보이는 이거는 네이버에서 준 인플루언서에 해당되는 광고 부분입니다. 여기 좀 프리미엄 광고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책을 낸 작가로서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별도로 네이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동 채널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욕심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블로그 이웃으로는 이 당시에도 3,800명으로 돼 있지만 네이버는 다른 채널들을 네이버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연동해서 다 등록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블로그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 포스트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걸로 좀 알고 있지만 포스트에도 글을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물론 해가지고
한 3개월 만에 1000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가지고 당당하게 여기다 등록을 해놨고 36명 지금 현재 이제 38명까지 이제 구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에서 그 블로그에서 모먼트라고 해서 동영상, 짧은 동영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들은 그 블로그를 올리는 대로 최근 기록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큰 화면으로도 보여집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유튜브 했던 내용도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순서는 제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위로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쇼핑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채널도 다 이용하게끔 인플루언스들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포스트 글을 쓴 내용입니다. 단편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요.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인스타에 올린 것 같은 경우도 그날 올린 내용들이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와 보면은 제가 포스트에 글을 쓰든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든 유튜브에 글을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아니면 인스타에다 올리든 하나로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네이버가 좀 절박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네요. 마지막 화면은 제가 인플루언서 정보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저는 책을 낸 사람이고요. 리뷰는 한 1000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다독하는 타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홈 화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았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할 건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모소대나무에 나온 거랑 조금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를 시작한 건 2014년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횟수로는 8년 차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블로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도 아니고 다만 제가 쓴 글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글을 썼던 부분이고요. 근데 단순히 글만 쓰면 또 썼다가 안 썼다가 뭐 3일만 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될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저한테 그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보고 1000권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특히 지방에 혼자 근무하면서 뭐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14년, 15년, 16년, 3년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희한한 거는 한 10월 달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1000권을 딱 끝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날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1000권 읽기 하루도 안 빼고 읽고 그 1000권을 다 기록을 하고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쓸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되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제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책까지 쓰고 나니까 사람이 다시 좀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8년쯤에 그동안에 보면 책을 좀 덜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뭐 많아야 100권? 뭐 적으면 한 50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서 이제 19년도에 다시 이제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든 거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한 4번, 5번 정도 도전했었던 그 인플루언서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 하나 그 뭐 승격이라 그럴까요? 격이 올라갔다거나 뭔가 좀 나를 좀 인정해주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훨씬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전에 그냥 단순히 블로그만 썼을 때는 일 방문객 수가 500명을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어떤 좋은 글을 써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제가 주제가 도서이다 보니까 뭐 IT라든가 뭐 경제, 육아, 리빙, 요리, 뭐 여행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영상을 또 쉽게 쉬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좀 많이 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쪽에 관련돼 있는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네,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도서 분야에선 저는 10등이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정명사 선생님께서 좀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럴 거지만 아마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월 300으로 부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그 3개월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순히 블로그만 진행하고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그 애드포스트죠. 수입이 어떤 날은 5원, 뭐 10원, 20원, 뭐 100원 좀 넘는 날이면 신기한 날이었었고요. 뭐 그게 다였었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그 방문객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가 올라가게 되고, 제가 인플루언서 홈을 통해서 홍보의 채널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방문객뿐만 아니라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런 기회의 숫자들이. 그래서 더 좋았던 점은 그 애드포스트 수입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많으면 한 100만 원 좀 안 되고 적은 달은 한 2, 30만 원? 아직까지 큰 돈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라든가 여행 이쪽에 1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인플루언서들이 기회가 됐을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이다 보니까 원고, 글을 좀 써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고요. 건당 뭐 작게는 뭐 2, 3만 원짜리 있고 많게는 10만 원짜리 있고. 이렇게 좀 진행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 기자단하고는 다릅니다. 기자단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받아서 쓰는 거고요. 저는 어떤 주제를 줬을 경우에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 나름의 글씨체, 글의 형태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있고 그 외 체험단 활동이 좀 쏠쏠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뭐 회식을 하고 싶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치킨집이다, 고깃집이다 뭐 있으면은 체험단 신청하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힘들어서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는 회사 직장 근처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가족들하고 집 근처라든가 식당 같은 데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인플루언서에서 그 추천해줘가지고 그리고 먹고 나서 동영상 함께 제 나름의 글을 써주면요. 오히려 그 사장님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솔직히 제 글이 좀 맛깔나는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은 그 다녀와서 찍은 사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서부터는 그렇게 활동을 좀 해서 뭐 식당이라든가 그런 데는 자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생활용품 중에 소소한 것들 뭐 샴푸, 치약, 비누 이런 건 기본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번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청소. 에어컨 청소도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공짜로 했고요. 그렇게 좀 제 집사람이 되게 좋아합니다. 가정에 좀 많은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그런 걸로 따지면 뭐 한 150, 200 뭐 그 정도 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점은 이런 기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금액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고 횟수도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물론 책도 있겠네요. 그 제가 보통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그 빌려 읽지 않습니다. 한 권도 빌려 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책 보셨지만 다 사서 읽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다 새 책은 아니고 원래는 한 반 정도는 새 책, 그 반 정도는 헌책. 헌책은 온라인에서도 사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인천의 헌책방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조금씩 유명해지고 나서 블로그에서도 책을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많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정말로 원 없이 공짜로 읽을 수 있다고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주제라든가 책의 방향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게 보면은 시간도 부족한데 좀 어긋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책 한 3분의 1, 제가 순서대로 읽어야 될 책 3분의 1,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온 책 3분의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유명하신 분들은 책을 그 블로그에 올려주고 뭐 돈까지 받는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돼서 아직까지 일부러 돈은 안 받습니다. 순수하게 책만 받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막 제안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책은 하여간 3분의 1 정도는 제 돈을 안 내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블로그가 있고 오른쪽에 유튜브가 있고 중간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SNS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블로그를 하세요? 뭐 유튜브를 하세요? 인스타를 하세요? 뭐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것만 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하나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는 잘하고 있었고 인플루언서도 어느 정도 좀 됐다고 생각됐는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3월 달부터였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좀 돈을 주고 좀 배웠고요. 그래서 팔로워 한 1000명을 넘기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붙은 편이고, 그다음 유튜브도 우리 정병석 선생님 교육을 받고 있고 내일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두 번째까지 올렸고 해서 사진은 인스타그램, 글은 블로그, 동영상은 유튜브. 이 3박자는 어느 하나를 빼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하실 거면은 어차피 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좋습니다. 할 만큼 해보는 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을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제목이 그래서 언제 할 건데요? 라고 써놨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부동산과 주식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일부터 해야지도 아닙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2주 전이었죠. 두 번째 그 유튜브 강의 듣고 일단 녹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렸나? 뭐 녹화했다 지우고 녹화했다 지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를 올리고 나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지난주에 두 번째 거 올리니까 너무 쉬워요. 첫 번째에 비해서는. 그래서 부를 통해 가지고 자막도 넣어보기도 했고요. 편집 효과도 좀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차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제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데요.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의 첫 시작과 비교하세요. 전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유명 유튜버들을 보면은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많이들 있고 구독자 수가, 그다음에 구독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수입이 몇 억, 월에 몇 억씩 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거에 비해서는 제 유튜브는 이제 시작하니까 초라하기 딱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한 명, 두 명 하다 벌써 30몇 명의 구독자가 늘어난 것처럼 그 블로그를 그렇게 했듯이 인스타를 했듯이 유튜브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조해할 것도 없고 천천히 하더라도 제 방향대로 제가 원하는 바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전혀 잘하지 않다가 5년째 되는 날에 불쑥 소나무가 큰다고는 하는데요. 그 네이버 블로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글 하나 올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제가 지금 1700권, 이제 2000권을 향해 올해까지는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10,000권이 될 수도 있고 10만 권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제 블로그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유튜브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하고 물려줄 생각입니다. 아빠의 블로그를, 아빠의 유튜브를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오늘 하나 올리는 게 급하지도 않고요. 천천히 올리고 하나하나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가장 마지막에 써 있는 글, 이 글 또한 또 가장 멋있는 말이죠.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 글을 올리고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저도 5번 정도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 감동은 그때의 감동을 이루고 말할 수 없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좀 많이 퇴색됐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면은 다 됩니다. 안 될 게 아니고요. 떨어졌다고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고 10번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신기한 거는 그 하루 유튜브 그 블로그 방문객 수가 한 2,000명, 3,000명 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떨어지세요. 안 되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유튜브 네이버에서 어떤 알고리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많이 방문하신 분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한 달 만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써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홈페이지, 인플루언서 홈 들어가 보시고 글을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사진 하나를 보시고 그런 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단오 오늘부터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페이지가 마지막인데요. 보너스로 제가 책의 그 블로그다 보니까 저걸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괜찮은 책들. 마음으로만 받으십시오. 내가 그랬구만. 아유, 뭐,
확실히 아기자기야. 화면 보이세요? 네, 네, 화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뭐 헷갈리고. 보이세요? 네, 주제별로 네네. 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글이 깨져서 전혀 안 보여요. 책 표지만 봐주세요. 돈 얼마큼 보이세요? 버는데? 네. 아, 너무 네, 응.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일까요? 네. 보이세요? 네, 이제 좀 보여요. 이제 좋아요. 그 네, 크게 키워드렸습니다. 네, 크게 그 보여주세요. 독서법이란 주제로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내용입니다. 독서의 기술, 네, 삶을 향상시키는 독서 철학, 그리고 왜 책을 읽는가.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이네.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일본 작가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그다음에 책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한 6권 정도를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책 내용 나와 있죠.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공유를 해드리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책 읽는 방법 중에 책 속의 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여러 책을 소개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 50권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읽었고요. 네, 통섭의 식탁이라고 과학 관련된 내용,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과학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느 독서가의 유쾌한 책 읽기, 이거는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의 책을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와서 소개시켜준 내용이고요. 우리 여행을 좋아하는 한비아 씨죠. 한비아 작가님의 한비아의 서재.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나 그런 내용에 관련된 책들이고요. 책에 미친 청춘, 이분은 되게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혜윤 작가님의 삶을 바꾸는 책 읽기인데 지금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한 4년 넘은 것 같아요. 아직도 다 못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권 정도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으로 자기계발 분야입니다. 솔직히 그 책이라는 게 다 자기계발입니다. 해당되는 게 아닌 게 없죠. 근데 읽으면은 뭔가 가슴에 응어리가 지면서 계기를 만들어주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웅꿀웅꿀 그렇게 만드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책 6권 정도인데요. 된다, 나는 된다.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우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책들 읽으면 정말 뭐라도 지금 당장 하고 싶게 만듭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책도 좋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책 제목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다. 제가 어떤 유명 블로거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해서 블로그를 작성했던 것처럼 오늘 오신 분들도 제 블로그를 꼭 들어와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여기 6권 정도도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 판매, 서비스, 세일즈 이런 거에 관련되다 보니까 정말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 책을 좀 들여다보고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기회에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틱낙한 스님의 화, 그 다음에 거울의 법칙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김창욱 교수님입니다. 유쾌한 소통의 법칙.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기계발서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존 맥스웰님의 위대한 영향력. 이 책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6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나이, 시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40이 됐을 때부터 책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7년째니까 저도 이제 7년 된 거죠.
40살부터 뭐 책을 엄청 읽고 싶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책이 뭐 아래쪽에 보이는 이 두 권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작가의 40대 하지만 안 될 50까지. 그다음에 40대 진짜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였고요. 나는 아직 어린이 되려면 멀었다. 그다음에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있다. 이 책 정말 꼭 읽어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강조하게 된다면 이라는 책도 있죠. 여기서도 이제 6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음 심리입니다. 인간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요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 아들러 뭐 심리학부터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많이 나오는 책들이죠. 이건 좀 오래된 책들인데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도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이 책은 읽고 제가 독서후기를 남겼는데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절판된 지도 그렇게 오래된 제 책을 이렇게 블로그에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부끄럽다고. 그래서 아우, 책 내용 보니까 뭐 눈물이 막 나는데 그런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 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 가족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없듯이 내 가족이 현재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중국을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샘에게 보내는 편지, 이것도 꼭 데니얼 고틀립 작가님의 책인데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고도훈 작가님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단 하나의 보물, 그다음에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좀 눈물 납니다. 가족들의 가족의 소중함을 좀 아는 책이죠.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6가지 정도. 그다음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부, 리치, 돈 버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건 좀 옛날 책들입니다. 6권인데 여기도 부는 종교다. 리치웨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 부의 초월차선, 더 해빙. 이 2권은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참고로 이 더 해빙은 작가님이 저한테 책을 읽고 그 블로그를 좀 올려주십사 연락이 와가지고 감명 깊게 하루 만에 읽고 바로 올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6권 정도 여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 좌우명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게 자기 암시라는 책인데요. 에밀 쿠에라는 그 프랑스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좌우명을 이걸로 바꾸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7년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내가 나한테 암시를 거는 것만큼 더 좋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면은 꼭 좌우명도 이렇게 멋있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로 추천 도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공유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아주 되게 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강사님께서 보시고 하나씩 질문하실 텐데, 혹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블로그 지수라는 게 어떤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 뭐 이메일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또 박영준 사장님 혹시 우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블로그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혹시 그 블로그를 그 자주 그 수정을 하면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블로그 지수라는 게 우리가 통칭 설명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네이버에서 답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블로그가 현재 내가 그 저품질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판별할 수 있을 정도고 그 단계가 한 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이제 네네. 이제 수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제목입니다. 제목은 웬만하면 수정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목에도 오타가 나오거든요. 오타는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발행을 하고 나를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 수정 전에 제목으로 검색이 뜹니다. 그러니까 제목만큼은 웬만하면 꼭 잘 생각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내용 수정은 수정을 얼마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 글을 왕창 지우거나 어디서 갑자기 왕창 복사해서 붙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글자 수정 같은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 오타가 계속 나오는데 검색에도 안 나오는데 제목 수정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리고 다만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네이버에서 이제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전 버전, 뭐 3년 전 버전, 1년 전 버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해시태그를 본문에 많이 넣는 게 뭐 홍보하기 좋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본문에다가. 안 좋습니다. 해시태그 본문에 쭉 나열하는 거. 다 빼셔야 되고 지금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거 한 가지는 제목을 본문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중간중간에 넣는 건 좋습니다. 검색에 훨씬 유의하고요. 잘 나옵니다. 저도 잘 까먹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의 제목을 블로그 쓴 내용 사진 위에 전체적으로 한 3개에서 5개까지는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책 제목이거든요. 웬만한 건 5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순위가 인플루언서 안에. 저는 그 주수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10위 밖으로 내려간 책이 있으면은 제가 좀 고민을 해봅니다. 아, 내 지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거의 대부분 처음에 발행해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1등이 온 거 많고 웬만하면 5위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발행한 지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순위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는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면은 최근에 했던 글 위주로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저기 인플루언스를 뭐 1위부터 이렇게 쭉 꼴뚜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10,000명 되신 분도 있고 20,000명도 되신 분도 있는데 맨 마지막 꼴찌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팬이 없는 네네. 분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네. 팬과 이 블로그에서 뭐 이웃이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블로그는 서로 이웃하고 이웃이 있잖아요. 예. 서로 이웃은 서로 간에 그 확인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글이 좋아서 난 그냥 이웃만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약간 그 등록을만 했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인정한 팬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서 팬 하기를 눌러줬을 경우에 그 사람의 영향력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플루언스에서의 이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순위는 팬 수만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팬 영향력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팬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영향력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영향력 수치. 제 거에도 그게 다 합산되어 있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인스타에서 1000명이 됐을 때 영향력 수치가 1000명이 올라간 게 됩니다.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이버에서. 아무튼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정태구 사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3가지 요소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봤을 때 텍스트는 블로그, 이미지는 인스타, 네. 비디오는 유튜브 이렇게 네. 이제 3가지 SNS를 종합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우리 그 작가님이 한 분 와 계신데요. 정성희 작가님이라고. 정성희 작가님 잠깐 닭꿈정별 정성희 작가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저희 방에 지금 17기 같이 유튜브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18기 공부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와 계신데 닭꿈정별님 혹시 안 계세요? 지금 뭐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우리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그 환갑의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셔가지고 소리 좀 음소거 좀 클릭 좀 해주시고 네네네. 줌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지금 폰으로 하고 있어서 좀 잘 안 돼. 끌게요. 네네. 아이고 지금 그 굉장히 궁금한 것들도 많고 한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부를 하면서 같은 방에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없으시다는 얘기는 이 질문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신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블로그를 하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그릇에 담아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네. 블로그에서는 어떻습니까요? 그 인플루언서가 되기 분야에서? 저는 이제 도서 분야다 보니까 한 가지가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닉네임조차도 도서 천재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2개, 3개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순위를 들어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했던 거는 상위에 순위가 있었는데 순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근데 내일 다음날 또 들어오고 뭐 이상하다 해서 그분들을 뭐 추적 조사죠. 뭐 탈퇴했을 리는 없고 들어가 봤더니 이분들이 주제가 3개씩 있으세요. 각각의 주제가 영향력이 있을 때마다 인플루언서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독서 분야에 있었는데 내일은 공연 전시 분야에 들어가 있고 다음 날은 뭐 예술 쪽에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쪽에 그렇게 영향이 3분의 1씩 있는 경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한 블로그 안에 그렇게 몇 가지 네. 주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들여다 홈페이지 그 블로그를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대 3대까지는 괜찮던 것 같아요. 최대 3가지 주제까지는. 뭐 육아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계속 애기만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리하다 여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한 가지 주제는 좀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있는 게 그렇다고 3대 3대 3은 아닌 것 같고요. 뭐 50대 30대 20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여행 다니고 했던 뭐 이런 것들 블로그를 옛날에 썼던 거 10몇 년 전에 썼던 거를 없애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 블로그를 없애면은 다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건 내비두고 비공개만 해놔도 됩니다. 안 쓰실 거면은. 지우면 나빠요. 어쨌든 네이버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글을 삭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꺼번에 삭제를 많이 하면은 지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비공개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걸 블로그를 그냥 쓰실 거면 아까우니까 비공개 정도만 해놓고 새롭게 글을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혹시 좀 없으세요? 여기 또 하연우님께서 질문을 음성으로 하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책이나 자기 개발로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런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쪽에 블로그 주제로 잡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주제는 빨리 빨리 뭐든지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제가 7년 전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다 보면은 방법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도 내가 네. 요리로 막 시작했었는데 여행을 하나하나 했던 게 여행이 더 좋더라.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난 이것만 해야지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시는 게 네네.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네.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통상적으로 다들 운영은 하시잖아요. 근데 블로그 이외에 특별히 그 파워 광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에서 밀어주는 별도의 영역이 이제 인플루언스라는 제도가 좀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역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블로그와 인플루언스의 세계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해는 좀 됐다고 보는데, 그 인플루언스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절차나 과정이 좀 있지 않겠나.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네이버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에서 검색 시장에서 아직까지 구글을 이기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97%를 구글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야후 재팬이라고 있거든요. 일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야후 자체가 그렇고. 언어의 특성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의 그 공산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의 검색하는 도구에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바이두니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있으면서도 검색을 구글한테 뺏기지 않은. 근데 점점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구글하고 5대5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70%까지 다 잡아먹었었는데. 뭐 지금 카카오톡은 쓰더라도 검색은 다음은 안 쓰시잖아요. 다 네이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대5까지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네이버가 겁을 내는 게 쇼핑입니다. 구글은 쇼핑까지 다 끝낸 상태거든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그것까지 뺏기게 되면은 이제 캐시카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항마로 만든 것들이 솔직히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먼트라고 동영상, 네이버 TV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블로그라 해서 업체들을 위해서 포스트라고 만들어놨거든요. 신문기사처럼 쓰라고. 네이버 포스트 거의 안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모먼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게 뭐 틱톡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방법이 바로 그 블로그 시장만큼은 구글한테 이기고 있어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인플루언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에 있는 인스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플루언서 홈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 난 이 사람이 좋아. 그럼 한 군데 보면 여기서를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유튜브 따로 뭐 인스타 따로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끌어모으려고 네이버가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가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서 기존의 블로그에서 애드포스트 아무리 해도 일반인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못 봅니다. 저도 애드포스트로는 벌 수도 없고요. 근데 인플루언서 쪽은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은 겁니다. 돈을 좀 더 많이 주겠다, 당근을 주겠다, 유튜브로 떠나지 마라,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인플루언서를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네이버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유명했던 게 지식인이 있습니다. 지식인. 뭐 신의 영역이니 뭐 모의 영역이니 하면서 포인트 주고 현금으로 바꾸고 하는 내용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지식인 신의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신경 써서 예를 들어 전문가인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어떤 기술자인 경우에 거기에 답변 쓰게 되면은 그런 앞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라지고
편하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네이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걸 인플루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좋은 내용인데 저희 방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었는데 다음에는 우리 그 정태우 사장님이 좀 이름도 좀 알려주시고 하면 더 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여기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블로그 링크를 그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하면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리뷰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혹시 되시겠어요? 네네네,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하여튼 저기 오신 분들 중에 그 자기 블로그 링크를 그 이제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리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거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네. 아, 그리고 그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블로그 제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목이 전체 블로그 포스트 지수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연속성 있는 똑같은 제목입니다. 음, 뭐 1일차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제목이 같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100개를 써도 하나로밖에 인식을 못 해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미라클 모닝 제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미라클 모닝 1일차, 뭐 미라클 모닝 2일차 뭐 이런 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제목. 하영목 사장님 뭐 궁금한 것 좀 없으세요? 아니 너무나 궁금한 거 이상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주셔가지고 햇병아리 블로그에도 정말 정말 잘 들었어요. 하영목 사장님 뭐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저기 뭐 호주에 살고 계시고 그 뭐 지금 이제 평생 그러니까. 하셨던 일도 일이지만 이렇게 한국 그 독자들한테 호주 현지의 그러한 생생하게 생활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어차피 유튜브를 하시니까 또 여행도 좋아하고 하시면 좀 쉽게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정 교수님 만나고 해서 좀 그 마음의 비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수고를 어, 많이 해주셨고 그 열매를 제가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몇 분이 지금 블로그 링크를 좀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예, 한번 뒤에 쭉 카피를 뜨셔가지고 메모장에 해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하든지 할 때 리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시간 많이 내주셔가지고 강의해주신 우리 정태호 사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정태 이사님 다음에 하실 때 지금 오늘 그 좋은 저기들이 내용이 글씨가 다 안 보여서 저희들에게 네. 아, 네네. 어떤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사양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 글씨가 안 보이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요거를 어떻게 자료를 다 뿌려드릴 수 없을까요? 공유를 해드릴 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카톡에다 다 올려드릴까요? 그 강의 교환이요? 강의안. 네, PDF를 PDFP.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일단 오늘 신청하신 분, 여기 참가하신 분들한테만 네네. 예, 보내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또 가치를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참가하신 분들한테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한 번에 네, 보내드릴게요. 우리 교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늘 아쉬웠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좋은 예. 시간 이제 앞으로 지금 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 특강은 이거 매번 또 특강을 들었던 분들도 많으신데 유튜브 강의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해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이 제 특강을 할 거고 그다음에 6월 17일 날 세 번째 주에는
요가를 28년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에서도 요가를 주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주 요가라고 하는 그 요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정성희 사장님의 환갑의 나이에 유튜브 책자를 이제 그러니까 책을 내신 분이에요. 닭꿈정별. 그래서 그 우리 닭꿈정별 사장님의 그 강의를 좀 제가 요청을 해서 다다음 주 17일 날은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24일 날은 이제 홍주환 대표님 그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팁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밖에도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특강을 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일정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신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